프레스 카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꽃농사 짓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또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미술 관련 강의를 4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올리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좀 달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스위스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는 알베르트 사무엘 앙커에 대한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커는 스위스 인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수의사였고요. 또 베른주 의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앙카도 이제 40이 되던 해에 그 베른 의회의 의원을 지냈었죠.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11살 되던 해에 미술 전시회에 갔다가 미술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결정하는 한 방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법입니다. 학교 시험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시험을 저렇게 본 모양입니다. 언뜻 세어봐도 40명쯤 되는 인물들이 빼곡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사위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은 또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딜 가도 심사위원들은 늘 저렇게 딱딱한 얼굴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이제 까치발을 하고 지시봉으로 궤도에 적힌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선생님은 조마조마한 눈치입니다. 곧 순서가 되는 아이들은 좀 더 굳은 얼굴입니다. 저런 느낌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이제 순서가 가까워지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렸죠. 의자에 앉은 아이들은 다양합니다. 몸을 뒤로 젖히고 있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시험을 보듯 칠판에 시선을 고정시킨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돋보이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돌려 기억을 해보지만 잘 안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고등교에 입학한 것은 앙카가 이제 14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제 그는 드로잉 수업을 3년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독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앙카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앙카의 꿈은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요. 독일에서 만난 명화들이 이제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23살이 되던 해에 앙카는 아버지로부터 마지못해 화가가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자리를 옮깁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실내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엄마가 일을 하는 동안 언니가 동생을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는 동생의 입이 커질수록 언니의 입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동생을 업을 만큼 자라지 못했지요. 그래도 동생이 떨어질까봐 동생을 안고 있는 깍지 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렇게 동생이 울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스위스 가난한 시골 농가의 저녁 무렵입니다. 파리에 도착한 앙카는 이제 에꼴드 보자르에 입학을 해서 같은 스위스 출신 화가인 샤를 글레어의 화실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샤를 글레어는 학생들에게 빛의 변화를 그리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 그릴 것을 권유했던 선생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과 화가들의 탄생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인데 실제로 그의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현 시대를 주름잡는 그 인상과 대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앙카는 화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모네, 르누아르, 시실리를 만나게 됩니다. 일요일 학교 소풍이라는 작품입니다. 햇살 좋은 일요일 선생님을 따라 소풍을 나섰습니다. 꽃을 들어 선생님에게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맨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놀기에 더 좋은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대개 들꽃 한 모금씩 들고 있는데 아직도 들꽃에 몸을 숙인 아이도 보입니다. 저렇게 걷다 보면 줄이 한없이 길어지겠지요.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와 또 맨발인 아이가 뒤섞여 있지만 들판을 건너가는 아이들의 짤랑거리는 웃음소리와 또 제잘거리는 소리는 같을 겁니다. 그것이 아이들 세상이고 천사들 사는 세상입니다. 힘든 아이를 바라보는 젊은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엄마가 촛대를 들고 와서 슬며시 시장을 걷고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사랑과 안도 그리고 대견함이 떠 있습니다. 힘든 아이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엄마의 얼굴이 아마 저와 같겠죠. 지금은 저의 잠든 모습을 엄마 대신 이제 아내가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꾸 엄마나 누나처럼 저를 대하기도 합니다. 잠잘 때 복면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파리에 머물면서 이제 화실에서의 공부와 또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대가들 작품을 모사하던 앙카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도착합니다. 못마땅했지만 아들이 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허락했던 아버지였죠. 다시 스위스의 인스로 돌아간 앙카는 부모님 댁 다락방에 화실을 차립니다. 그때 30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살 때 여동생의 친구였던 안나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모두 6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어려서 두 아이를 잃게 됩니다. 학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녀석 참 또랑또랑합니다. 작은 칠판과 책 그리고 물고기 모양을 한 연필통을 들고 있는데 칠판을 든 자세가 어찌나 단호하고 빈틈없는지 그대로 크면 나중에 꽤 괜찮은 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색도 너덜너덜해졌고 필통도 색깔이 바뀌어진 것을 보니 아마 형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겠지요. 앙카의 그림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필통 물고기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앙카가 주로 그린 주제는 역사적인 사건 또 성경 속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이제 시골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묘사하기 시작했죠. 이제 꾸미지 않은 그 순수한 시골 생활의 단면들이 주제였는데 앙카가 활동하던 시기 이제 주류 화풍은 사실주의였습니다. 꾸르베나 밀레처럼 그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없다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앙카는 아예 그런 주제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앙카의 시각이 또 다른 왜곡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예술 목표와 선택한 길에서 결코 단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헬프의 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트헬프는 스위스 소설가 이름입니다. 그 베른 지역 농촌의 삶을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사람 사이의 미덕과 또 가정 생활에 대한 그 아주 건전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아직 그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옷들을 오른쪽 침대 위에 쌓아놓은 채 이제 소설의 눈길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침대 밑 그 벗어놓은 신발을 보다가 혹시 일어나자마자 책을 든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부유한 살림살이는 아니지만 늘 저렇게 책을 본다면 조만간 머리가 부자인 사람이 되겠지요. 치마 위를 달리고 있는 그 하늘색 스트라이프 무늬처럼 그녀의 꿈도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앙카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매일의 일상을 완벽하게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살았고 또 가계부의 수입과 지출을 꼬박꼬박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나자 그림 판매와 함께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앙카는 집안 장신 일도 했습니다. 책임감 아주 강한 남자 아닌가요? 신고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올려야 할 결혼식을 그냥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랑과 신부는 예복처럼 갖추어 입었죠. 공무원 앞에서 허리를 숙여 장부에 서명하는
아내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신랑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같이 따라온 식구들도 우울한 표정입니다. 혹시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릴 수 없을 만큼 두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신고로 결혼을 대신하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식구들 모두 가슴이 아파서 표정이 어두운 걸까요? 그렇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결혼은 완성이겠죠.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커 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정기적으로 그 파리 살롱전에 작품을 계속했던 앙카는 이제 1866년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이제 그 후로도 여러 번 수상을 하면서 앙카는 생전에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문받은 작품이 아니었지만 매일 만나는 아이들과 실로 그를 보기 위해 놀러 오는 아이들을 그 모델로 삼아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생활은 엄격했을지 모르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타가소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자랄 때 들은 타가소는 우울한 이미지였습니다. 가난과 버려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죠. 이제 벽 앞에 앉아 있는 좀 더 큰 아이들은 풍성하지 않은 음식을 스스로 먹고 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수녀님이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데 기다리다 잠이 든 녀석도 있고 또 치통으로 머리를 동여맨 아이도 있습니다. 끝에 있는 아이는 너무 오래 기다렸는지 짜증이 났습니다. 오른쪽에 혼자 있는 아이에게 눈길이 갑니다. 몸집이 작은 것으로 봐서는 혹시 음식을 빼앗길까봐 혼자 먹는 걸까요? 수녀님의 안타까운 눈빛이 닿지 않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겠지요. 잉타는 식구들과 함께 파리와 인스를 오가며 삽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스위스의 인스에서, 또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파리에서 사는 것이죠. 또 계절에 따라 나라를 오가며 사는 삶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유럽 여행도 했는데 특히 이탈리아 여행이 많았었습니다. 대작들을 보기 위한 이유도 있었죠. 또 가벼운 풍경 수채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도 여행으로 얻은 또 다른 선물이 되었습니다. 남은 음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참 단출한 식탁입니다. 빵과 햄, 그리고 맥주 한 잔이 메뉴의 전부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 옆에는 피다만 담배, 성냥갑과 성냥개피, 담뱃재가 있습니다. 극사실주의 작품처럼 보이는 그 앙카의 묘사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비록 풍속화에 가려졌지만 앙카는 30점이 넘는 정물화를 남겼는데 그의 그 뛰어난 솜씨는 장르에 관계없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프랑스 정물화의 대가인 그 샤르댕의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서 시골과 도시의 식탁들을 묘사했는데 그 조화와 질서를 중시했던 앙카의 취향을 볼 수가 있죠. 스토브 벤치에서 자고 있는 두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스토브 벤치는 화덕과 연결된 그 벽돌 의자를 말하는데요. 화덕의 온기가 두 소녀들을 꿈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 가슴을 베고 어, 누운 동생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습입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언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이지요. 좋은 꿈 꾸고 싶을 것 같습니다.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벽돌 의자이지만 그래서 더욱 행복한 그런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작품입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위해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치마를 두른 것을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부르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참 착한 아이죠. 무릎에 손을 올려놓은 할아버지는 이제 많이 힘든 얼굴입니다. 손자의 책을 읽는 명랑한 소리에 잠시 고통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득 그 지나간 한 시절이 떠오르셨던가요? 가느다란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손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저는 참 부럽습니다. 먼 훗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자리에 지금
책을 읽는 손자가 앉겠지요. 그때도 아마 손자의 손자가 책을 읽어줄 겁니다. 이제 우리 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1848년의 시골학교라는 작품입니다. 1848년이면 유럽이 그 혁명으로 정신이 없을 때였죠. 정신이 없기는 이 시골학교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회초리를 들었지만 회초리의 그 위력은 맨 앞줄 뿐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대놓고 침과 수다를 떠는 녀석들도 있는가 하면 영구 같은 아이도 있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앞줄에 의자만 놓고 앉은 여학생도 보이고 또 바구니를 들고 온 할머니도 보입니다. 뭐 영락없는 공수마학당이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할 겁니다. 그림을 보다가 그 저의 초등학교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다니던 학교도 전학생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한 반의 학생이 100명을 넘었고 한 책상에서 3명이 앉아서 배웠습니다. 서울 오류초등학교 2학년 7반 103번이었습니다. 103번. 친숙한 그 배경 속에서 모든 연령대의 그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하던 앙카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901년 70살 되던 해에 앙카에게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발작으로 작품 제작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림 그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앙카는 1910년 7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앙카는 스위스의 국민 화가라고 불리웁니다. 한쪽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만 그렸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한편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뭐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그른지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제 능력 밖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앙카의 작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